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렛 제 519화. 자, 예고 안 했는데요. 만화 샌드랜드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갑자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 좀 깜짝 놀랐지? 잡담이 늘어지고 있어서 그냥 시작한 거야.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샌드랜드로 정한 이유는 아시겠죠? 자, 얼마 전 토리야마 아키라가 타계하셔서 네. 뭔가 하나 작품을 다루고 싶었는데 닥터 슬럼프나 드래곤볼은 좀 양이 많고 갑자기 하기가 좀 뭐한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만약에 한다면은 조금 더 준비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았고 그리고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 샌드랜드 애니메이션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샌드랜드 그 원작의 후편까지도 다루는 것 같긴 하던데 이거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다 올라오진 않았어. 매주 한 편씩 추가가 되는 상황이라 이게 완결까지 또 기다리려면 또 몇 달 더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일단은 만화 원작 샌드랜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 사실 이게 완전판으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절판된 책을 구하려고 되게 고생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 이게 절판된 거였구나. 어쩐지 그 장뻥을 담기가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어. 이것보다 판형이 훨씬 작은 책으로 나왔는데 그림이 너무 괜찮고 막 이래서 저는 그때 대여점에서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책이지. 나중에 이제 살라고 했는데 구할 수가 없더라. 어쨌든 나와서 최근에 이제 완전판을 구할 수가 있고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와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너무나 아쉽죠. 그치. 그러게요. 저는 약간 그날 그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조금 더 늦게 전해졌잖아. 네. 원래 3월 1일인가. 네, 그쵸. 네네. 그런데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 그쵸. 다른 어떤 작가들에 비해서 더더욱 약간 애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돈 다 뭐 하시고 가셨나 또 빨리 가신 건 아닌가 이런 빨리 생각이 가셨죠. 들고. 55년생이니까. 그분도 뭐 혼자 작업 많이 하셨다며. 그러니까 이게 만화가들 막 밤새고 이러다 보면은 네. 이렇게 돌연사할 가능성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 만화계도 한국도 뭐 마찬가지지만 좀 생각할 좀 이번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과로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렇게 온다고. 잠은 자면서 해야 돼요. 잠도 그렇고 너무 오래 앉았으면 자연스럽게 뇌혈관 질환이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댓글 먼저 좀 읽어볼게요. 네. 자 DASDF님. 자 내 나이가 41인데 27년 만에 만화를 기다리면서 보내요. 27년 만이면 언제부터야? 41 빼기 중딩 때부터 27은 오셨네. 14살. 그래 자 장송의 프리랜 책임지세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데이비드 드드입니다. 아, 기억하죠. 왜 바꾸셨나? 그러니까. 아이고 만화 기다리면서 볼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기다리면서 보는 게 있나? 그건 없고 이거 올라왔네 하고 이렇게 와. 그러면은 한 주에 하나씩 보는 경우보다는 몰아서 2주에 2편 보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렇죠. 자 지드 너치티님 510화 장송의 프리랜 두 번째 편에 500캐시 세 번째 편에 5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로라네슈님이 513화 파묘편에도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푸르님 저 킹덤 와우 저 쿨한 모자는 뭐야? God G.O.D 파묘 와우 저 핫한 퍼포먼스는 뭐야? Good 좋은 말장난. G.O.D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좋아요가 6개나 다들 웃었나 보다. 방금 저도 찍어서 7개. 자, 그리고 아재근성님 513화 판매편 남겨주셨는데 영적인 존재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포인트에서는 나지막히 읊조렸습니다. 에헤이 조졌네 이거. 전체적인 스토리는 너무 좋았는데 세부적인 장면들을 건드리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음향사 이야기는 20년 전이었나? 일본 영화로 음향사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클램프의 도쿄 바빌론과 X 정도로만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그 등장 인물들도 이게 처음이었잖아. 그러니까 일본에선 정령이란 존재가 있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좀 당황한 게 있었고 사실 파묘의 후반부 재미는 거기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좀 깨는 부분이긴 했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오컬트 영화를 기대했던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장르 융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샤머니즘 한국과 일본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그거 말했잖아요. 이게 반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본 문화에 친화적이면서 세세하게 파고 들었기 때문에 나온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을 반영을 해서 오히려 되게 재밌는 거야. 한국 무당이 일본 정령을 어떻게 상대할까 이런 거잖아. 그치. 네. 가령 뭐 검은 사제들도 이제 한국 신부들이 그 정말 악마를 어떻게 상대할까 약간 거기서 나오는 재미가 많았다면은 이 작품도 후반부는 사실상 뭐 이막으로 나뉜다 본다면은 거기에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맨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 안 해? 안 해. 난 가끔 해. 그걸 왜 해? 뭐야, 그런 그게. 느낌이라고. 이게 호랑이가 이겨. 서로 만나기 힘든데. 사자 뭐 그 새끼 그거 그 갈기만 암사자가 물어다 주는 거 처먹기만 하는 거 뭐 그거 가지고 호랑이랑 어떻게 비벼? 좋은데? 호랑이가 이긴다. 호랑이 이기지. 기아 짱. 호랑이 뭔 소리야 갑자기? 무패 중입니다. 아 지금 갑자기 몰라 이 뜬금없이 방송이 나갈 때 이놈의 야구 얘기. 뭐 그렇고요. 자 무풍쿠만이 248화 드래곤볼 외전 전생했더니 야무치였던 건에 남겨주셨는데 토리야마 아키라 특집 안 하시나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안타깝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래서 합니다. 네, 뭐 네. 특집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네. 작은 추모의 의미를 좀 담아서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천진반님 주스레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어요. 주술회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최근에 천진반님 계속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네. 감사합니다. 네. 자 파란달이 뜨는 밤님 파묘편 전반부는 9점 후반부는 6점. 이거 다들 이게 후반부에서 조금 깨는 게 있었나 봐. 그렇지. 자 분명히 재미는 있다. 미장센이나 분위기는 진짜 굿. 대사일군 엄청 화려하고 볼거리는 굿. 근데 김고은 배우 결이 카리스마 차가움 카리스마라 분명히 써있어. 카리스마 차가움 압도감 쪽이 아니라 좀 아쉽. 근데 약간 차갑게 나오지 않나? 네. 지금 보면은 그걸 또 많이 잼쪄 드시는 분이 많던데 봉길과 이 김고은 역할 만드는 둘의 어떤 그 커플링을 또 많이 하더라고. 뭐 그럴 수 있지 젊으니까. 예, 재밌게. 약간 츤츤대는 게 좀 보이잖아. 네. 기본적으로. 자 오로라 내션이 514화 검은 사제들 편에 청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레드님 같은 편에 남겨주셨네요. 전드님 모사는 정말 언제나 귀엽고 너무 좋습니다. 아냐? 돼지까지? 너무 똑같게 하는 거 아니오? 마르베스. 그러네. 그런 게 있었군요. 그리고 일렉트라님 유튜브에서 A블랙 검색해서 저는 당연히 그리고 신랑은 자고 있을 때 몰래 구독 눌렀습니다. 아니, 그러실 필요까지 있으세요? 그러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네. 저희가 뭐 그러니까요. 숨겨야 될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신랑들 듣게 네.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강 기자님, 최매삼 전드님, 정 과장님 돌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돌아온 지 꽤 됐는데 그러니까 요즘 들으시나 보지? 그동안 외면하셨나 보다.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수익이 없는데도 언제까지고 해달라 조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 노심초사하면서 베르세르크를 만화와 애니로 보고 또 봤습니다. 명작이지만 창작가의 등골을 빼먹는다면 결국 미완으로 남는 것인가? 진홍의 베헤리트는 욕망이 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기에 살아남는 지극히 당연한 본능 외엔 아무런 욕망이 없는 가치에겐 반응을 안 하는 거였나?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진홍의 베헤리트 같은 경우는 발동 조건이 있는 거 아니야? 있죠. 뭐 피를 먹어야 되던가?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심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야? 절망감? 그렇죠. 그리피스가 그 발동을 시켰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자기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소중한 그 무언가를 다 바쳐서라도 나 이 힘을 가질 거야 라는 그치. 마음이 있는데 가츠는 그런 게 이제 전혀 없고 지켜야 될 것만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치. 네. 그래서 아마 가지고 있어도 뭔가 발동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또 모르지 어떻게 설계를 해놨을지. 그렇죠. 사실 이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좀 싸울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잖아. 그렇죠. 그 고드 핸드라는 애들과도 네. 야 이거 5마리 언제 무질러? 본격적으로 이제 싸워야 되는 판이었는데. 아유, 근데 어떡하냐. 원작자분 하나도 못 죽이고 돌아가셔가지고. 왔네. 돼서 이제 그 제자들이 한다니까 그래 시원하게 다 박살 넣었지. 그냥 5마리 막 합체해서 막 죽이고 이러진 않겠지? 나레이션을 끝나는 거 아니야? 모두 격파했다 하고. 싸대기라도 한 대 때려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드 너츠티님 513화 파묘 편에도 5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후원 이체 하달님이 5,000원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댓글도 몇 개만 읽어볼게요. 예. 자 파묘편
마리오 QX3SO님. 이게 뒤에 가로신 마리오가 이제 그 프로필 들어가니까 이걸로 돼 있으니까 아마 그럼 마리오님. 네, 마리오님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네, 자, 있는 그대로. 반음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다음에 반음 낮은 곳에서 A를 부른다네인가요? 아, 이게 그렇게 들리시나 보네. 근데 그 자막 켜놓으면 제대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뭐지 근데?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부른다네. 저 매를 부른다네. 우리 옛날에 매를 부른다네 막 그것도 있었죠. 네. 자 그리고 장송의 프리랜 세 번째 편에 KYH님. 만화책만 봤는데 애니도 봐야겠네요. 네. 유튜브에 지금 장송의 프리랜 편이 조금 괜찮다. 네, 조회수가 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렇게 감명을 알았어요. 받으신 거 아닐까. 네. 자 그리고 간단히 광고하자면 홍라쿤 SF 판타지 초 단편집 러브앤티스 서점에도 올라와 있고 아마 지금쯤이면 뭐 예스24 그 오리지널 쪽에도 연재 올라갈 텐데 좀 읽어보시고 감상평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샌드랜드 편 시작해 볼게요. 네. 자 2000년 작이에요. 23년 전 거였어요? 4년 전이죠. 아, 우리 그렇구나. 초딩일 때네. 저 안 태어났는데. 씨, 그만해. 자, 이 토리야마 아키라의 단기 집중 연재작이에요. 그래서 되게 짧게 한 몇 달간 연재를 빨리 하고 끝낸 그런 작품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토리야마 아키라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만화가 겸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겠죠. 55년 4월 5일생이야. 아유 조금 며칠만 더 살시지. 원래 고교 졸업 후에 광고 디자인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간 소년 점프에 계속 투고를 했대요. 그러다가 78년도에 그러니까 22살 정도네. 완다 아일랜드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어요. 되게 젊을 때 하셨네. 그렇죠. 근데 보통 요즘에 이제 중고등학생도 데뷔를 하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아무튼 조금 늦어 보이긴 하지만 결코 늦은 건 아니다. 그렇죠. 1979년에 걸 형사 토마토 요게 이제 평판이 좋아가지고 장편작을 1980년부터 닥터 슬럼프라는 전설의 작품을 이제 연재를 했는데 이게 엄청난 히트를 쳤다. 그래서 1981년에 요게 이제 애니메이션 방영을 했는데 역대 아니메 최고 시청률 3위에 오를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봐도 재밌더만. 재밌어요. 재밌죠. 재밌고 이쪽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 드래곤볼보다. 그렇죠. 저도 이쪽이 더 재밌어요. 드래곤볼도 초반부는 약간 닥터 슬럼프 느낌 나긴 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가세요. 이제 네. 온리 전투지.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의도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 이제 닥터 슬럼프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코미디로 갔다가 인기가 이제 그만큼 없는 거야. 그러다 천하제일 무도회 편에서 갑자기 배틀물 조금 보여줬더니 인기가 확 올라가서 이거다. 이걸로 편집자의 가자. 느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약간 결이 달라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드래곤볼? 세계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 작품 1984년도 드래곤볼 연재를 시작했고 이게 이제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토리야마 아키라의 대표작으로 각인이 됐죠. 그렇죠. 요거 말고 작품으로는 사실 더 잘 알려진 게 있어. 드래곤 퀘스트 게임 있죠. 그렇죠. 요 시리즈의 캐릭터 및 몬스터 디자인을 했죠. 우리가 아는 슬라임은 사실 거기서 많이 원형을 따온 거 맞아요. 아닐까요? 그 눈 동그랗고 어, 사실 그거. 그런 거. 그리고 최근작에 또 거의 그 기반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최근에 했던 작품이 있는데 뭐 시간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거 굉장히 명작인데 12였나?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 게임하면서 감명을 먹은 게 한 몇 년 전에 정말 그 오랫동안 남더라고. 아무튼 그 작품도 캐릭터 디자인을 하셨어. 계속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드래곤 퀘스트는 어떻게 갈지는 참 이것도 걱정이 돼. 그러네. 누가 해도 이제 약간 흉내내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예 그래서 다르게 가야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만하겠죠. 아니 근데 드래곤 퀘스트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 그거 멈출 수 없지. 자, 그 외에 작품도 많아요. 그 외에 작품은 뭐냐? 다 한 권짜리. 코아 이건 97년작이고 카지카 99년작 다 한국에서 발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 네코마인 시리즈 요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네코마인이 그 고양이 마인이 나오는 요런 시리즈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드래곤볼 세계관하고도 조금 겹쳐가지고 웃기기도 하고 어허. 그리고 2013년도에 은하 페트롤 자코 요것도 드래곤볼 세계관이에요. 요거 좀 봤던 것 같다. 예, 다 가지고 있어.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2024년 3월에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서거하셨다. 아이고. 조금만 더 사셨으면 한국의 그 그냥 전통적인 개념으로 나이로 따지면 올해가 고이셨는데 좀 아쉽다고. 그러네. 네. 뭐 채우는 게 중요한 거야? 아, 이거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처음엔 얘기예요. 기분 좋잖아. 난 만으로 해가지고 좋은 게 더 많다는 생각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100살까지 사시고 딱 돌아가셨다는 얘기 되게 많은 거야. 근데 알고 보면은 사실은 99일 수 있거든. 만 나이로. 근데 한국 나이로 괜히 땡기니까 뭔가 그 충만한 기분 때문에 거기 취해서 조금 더 못 사시고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근데 그 생일 같은 경우는 다 분포도가 균일하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데 죽음은 그게 아니라 보통 보면은 뭐 자기 생일이라든지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되게 중요한 날짜에 죽는다는 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딸의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기 암 환자인데도 그때까지 네. 어떻게 버티고 가신대요. 그러니까 죽음은 뭔가 결정할 수 있나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만 나이로 해서 여러분들 1년 더 뭐야? 열심히 살라는 난, 말이야? 난 지금 뭐 의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결국은 그렇지. 또 만나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샌드랜드 얘기해 볼게요. 계속 네. 자, 등장인물 뭐 3명만 얘기하면 되겠죠? 네. 벨제북 악마의 아들, 꼬맹이. 대마왕의 아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라오 노인이죠. 네. 본명은 시바. 임팩트 있어. 시바고 그리고 이제 벨제북의 부하 정도로 나오는 시프. 문자 그대로 시프였지. 예, 도둑질이 특기다. 그리고 약간 노인네고 위에 그 헤어 패션에 되게 중요시하고. 뭐 그런 거. 좀 재밌는 장면, 웃기는 장면이 뭐냐면은 막 그렇게 산타 복장을 하고 도둑질하러 갈 때 걸렸을 때 얼버무릴 수 있다. 그런 막 그럼 말도 안 되는. 이게 애니메이션에는 그래서 하고 와가지고 또 모자 벗은 다음에 머리에 엄청 열심히 또 다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화책에는 그 장면이 없더라고. 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조금 뭔가 더 재미를 위해서 추가된 장면들이 조금씩 있어서 시간도 좀 늘려야 됐을 것 그렇겠죠. 같고. 이게 네. 한 권짜리인데 그 애니메이션 6화까지의 네. 내용이라면은 네. 조금 더 늘렸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어쨌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앞으로 뒤풀로 볼 수 있으니까 네. 완결이 되면은 뭐 샌드랜드 후편으로 한번 좀 다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일단 악마의 왕자 벨제부비 등장을 해. 베르제부부. 원래 그 예전에 2000년도에 한국에 나왔을 때는 네. 베르제부부였어요. 진짜로. 아니 왜냐면 애니메이션에서도 이제 라오가 계속 나중에는 베르제라고 부르거든요. 아, 친해져서. 줄여서. 예. 근데 원래 이름은 벨제부. 벨제부비 맞죠. 네.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설명인데 그러니까 마물들은 인간들한테 이제 물을 약탈해서 연병 중이야. 왜냐 세계가 다 사막화가 됐다. 그리고 뭐 마물들만 모여 사는 성 같은 데가 있어. 아지트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벨제부비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상냥한 이런 스타일이지. 친친대잖아. 딱 그 토리야마 아키라 세계관에 어울리는 듯한 그런 마임. 네. 예전에 마인부도 보면은 얘가 악이라고 규정하기 조금 애매한 그런 구간들이 있잖아.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인조인간 18호 있잖아요. 이제 크리링이 자기 구해주고 이랬는데 그냥 쑥 가면서 계속 친친대자가 나중엔 또 보자고 인사하고 가고 뭐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아니야? 여기랑 맞는 건지 잘. 알았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인간들한테 이제 물을 약탈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여러 종류의 마물들이 있다. 사실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 세계관을 조금 촘촘히 짰는데 이때 그 성수를 그 뿌리려고 하잖아. 인간들이. 그런데 일본산 족제비 요괴라고 요게 나오지만 원래는 그 카마이타치라고 하는 거죠. 그 바람에 이렇게 베이는 거 있잖아요. 일본 서브컬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정말 그렇죠. 족제비 형태의 이 요괴가 나와서 얘가 대신 막아줘. 얘는 성수에 반응 안 해. 난 동양계요.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약탈을 하지만 다 가지고 가진 않는다. 조금 남겨두고 간다. 마무리라기보단 그냥 좀 껄렁한 뭐 또 터프한 애들. 근데 얘네도 마물- 먹긴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얘네들도 지금 되게 불쌍한 거야. 왜 이런 세계가 됐냐라고 막 한탄을 해.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인간들 얘네 괴롭히는 것도 그냥 약간 약 올리고 뭐 이런 정도야. 네. 아주 귀여워. 자기가 뭐 나쁜 짓 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뭐 양치질 밥 먹고 하고. 양치질 안 하고 그냥 잤다고 막 이러고. 그래서 이때 나오는군요. 이제 시프에게 되는 이제 배경 설명이 나오는데 인간들이 50년 전에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천재지변까지 겹쳐서 사막화가 진행이 된 거야. 아 근데 이때 말했던 그 어리석은 행동이 뭔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꽤 큰 그 잘못을 저질렀더라고. 전쟁이죠. 그런 여기 대량 학살 무기가 있다. 그래서 조졌어. 그거야. 그러니까 너무 참. 그러니까 누구를 조직에 굉장히 편리한 어떤 명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우리 세계에도 있었지만 그렇죠. 성립할 수 없다. 마치 그런 거지. 모스크바 테러 범들한테 너희 우크라이나에서 시킨 거지라고 귀자르려고 뭐 이러면 했겠지 뭐 씨.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의심이 있죠. 아무튼 뭐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전쟁도 그치지 않아가지고 강물이 말랐고 유일한 수원이 하나 남았는데 이거를 국왕이 독점하고 있다. 아주 좋은 설정이죠. 그래서 국왕이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그 물을 이게 배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뭐든 혜택을 뭐 준다면서 10% 할인밖에 안 해줘. 뭐 그런 겁니다. 국왕은 자기 막 수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보안관 라오가 이 마물 아지트로 찾아옵니다. 자기가 볼 때 이 워터핀치라는 새가 있는데 얘네들이 뭐 이렇게 수원을 찾아간다. 그래서 환상의 샘이라는 거 다들 소문으로만 알고 있는데 요거를 찾는데 이제 협조를 구하는 거야. 뭐 다 이런 거 있잖아. 가령 이제 워터월드라는 영화 있었잖아. 케빈 코스트너 나온 그거 거. 내용이 애니메이션에 언급이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랬나? 아. 거기서는 그 마른 돼지라는 게 있다.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냐라고 했는데 사람들 다 믿었는데 나중에 찾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중간에 이제 오줌 누는데 그거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워터월드에서는 모아가지고 마시게 된다. 그런 얘기도 막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선물을 뇌물을 주는 거지. 협조를 이제 구하면서 플스 6와 득회 13으로 꼬십니다. 당시 시대 배경을 알 수 있네. 아직 플스 6는 안 나와서 굉장히 절묘하다. 생각해봐, 지금 5까지 나왔잖아. 그러게요. 6를 앞두지 않고, 야 우리 세계도 이럴 수 있다라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해? 그때 당시 아마 2 아니면 3였을 거야. 근데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했나 봐요. 야 이거 잘 맞아 뭐야, 떨어진다. 6 나올 때 되면 세계 멸망하는겨? 그런 거야. 그리고 그걸 꼬셔서 이제 벨제부분 넘어갔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인 대망한테 허락 받으려고 갔는데 벌써 다 들었어. 대망이 정말 약간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마인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맞아요. 같은 세계관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 그런데 이제 대망이 허락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이 마물들 성격을 알 수가 있어. 그래 도와줘라. 하지만 단 게임은 매일 1시간 밝은 데서 해야 한다. 아니 그리고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은 이제 파티 구성하는 부분에 누구 따라올 거야 그러고서는 막 이제 오디션을 봐요. 근데 다들 이제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주면 니네 중에서 내가 선정을 하겠다. 벨제부비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나는 날 수 있어요. 근데 괜히 1m밖에 안 날고 막 쿤타맨이야.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시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애니메이션에 엄청 길게 그려지더라고요. C4를 선택을 하지 원작에서는. 네. 그렇죠. 바로 계속 선택하죠. 가기 싫어서 궁시렁 되잖아. C4를 선택한 이유는 뭐 아는 것도 많고, 그치. 뭐 도둑질도 잘하고, 뭐 이용할 때가 많고 하는데 운전도 잘해 알고 보니까. 그리고 둘이 죽이 잘 맞아. 되게. 그래서 이제 라오의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해서 사막을 가로지르는 중이지. 네. 벨제부프하고 시프가 이제 서로 운전하겠다고 막 이제 싸우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라오가 한번 해볼래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약간 시큰둥하다가 엄청 좋아하는 네. 그런 그치. 장면이야. 너무 신나게 하죠. 그런데 이 사막을 가로지르다 거대 사막용을 만나요. 무슨 모래용 같은 거. 샌드램. 그 마물은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듀얼에 나오는 뭐 거의 그 정도. 샌드웜, 샌드램이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 물과 식량을 실은 수레를 뒤에 매달고 달리고 있었잖아. 네. 요거를 버린다. 그래서 순식간에 물과 식량을 사막 한가운데서 뭐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근처에 마을이 있다. 라오가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뭐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우리 마물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사악하지 않다. 우리는 살인을 안 한다. 그리고 우리 마물이 이렇게 나쁜 놈이란 건 니네 인간들이 덮어 씌운 것뿐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귀엽게. 그치. 어제 이빨도 안 닦고 잤다. 뭐 이 정도가 얘네 악행이다. 그리고 이빨 안 닦고 또 인간들 괴롭혀주고 왔다. 막 이런 거. 그리고 얘네 나이가 심지어 2,500살이다. 나이가 많은 건 마음을 담네. 2,500살이지만 그냥 외형은 아이처럼 보이죠. 그 붉은 악마처럼 보이잖아. 벨제부분. 시프는 2,500에 조금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 한 100살 많겠지 뭐. 그리고 나오는 나는 과거에 전쟁에서 살인도 했다. 이런 둘이 얘기- 깜짝 놀라잖아. 얘 무서운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네가 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야, 괜찮아. 위로를 해줘. 그러다가 이제 마을로 가던 중에 근처에 갱들하고 만나요. 근데 이제 라오도 인간치고는 굉장히 좀 센 편이지. 뭐 뭐지 이거 곤을 쓰잖아요. 통파라고 하는 그거 쓰는 그게 거지. 통파였나? 그걸로 싸우는데 벨제부분 약간 급이 다르다. 아 근데 이게 이제 만화책하고 애니메이션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냥 만화책에서는 열심히 잘 싸우는 것처럼만 묘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다 싸대기를 때려요. 여기서도 싸대기 때린 거 아 그래요? 같은데. 근데 거의 나중에? 다 한 명 한 명을 다 짝짝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장면이 웃기더라고요. 여기서 좀 임팩트가 있었나 보다. 네, 재밌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라오가 이제 총을 차고 있는데 이때도 쏘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용이다. 사실 총알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 총을 쏘더라고. 그렇지. 그때는 너희를 못 믿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이거 드래곤볼에 비슷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나메크인들 만났을 때 막 식물을 심는 게 있어. 그랬는데 우리는 물만 먹고 살 수 있어요라고 덴데가 얘기를 하는 게 나온다. 근데 물만 먹고 사는 애들한테 왜 이빨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막 연구회나 이런 데 봤을 때 식물도 심고 뭐 그거 이제 뭐 바람 맞고 방파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아니다. 그때는 못 믿어서 그랬던 거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 그렇긴 하네. 그렇잖아. 이빨이 왜? 물만 먹으면 필요가 없지. 다 그렇지. 튀어야 되죠. 최소한 초식 동물 정도 돼야지 이빨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럼.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 어색하진 않다. 결국은 타이어가 이제 펑크가 나가지고 나머지 걸어서 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굳이 갈 필요 없어. 시프가 가서 훔쳐오면 돼. 아 이게 앉아가지고 갔다 와 뭐 이거를 하고. 그래서 얘가 산타 복장을 하고 이제 갔다 왔다. 근데 얘가 이제 갔다 오던 중에 그러니까 되게 급전개지 이런 게. 국왕군의 전차를 발견을 했다. 그래서 그 헤어스프레이를 이제 탈취한 장면이 나와요. 아 이거 좀 아이디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빵꾸 내고 이제 던지니까 뭐 독가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빠져나올 때 라오가 이제 탈취를 하고 그리고 얘가 의외로 전차 조작에 굉장히 능숙하지. 말고 보면 과거 전쟁 영웅이어서 그러니까. 전차 부대 짱이었잖아요. 뭐 그런 거였지. 그래서 이대로 전차를 타고 이제 남쪽으로 간다. 이 전차 디자인 좋더만 되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는 괜히 뭐 사막에 솔직히 전차를 타고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때 아우 덥다고 그러고 문 열고 막 그런 거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 작품을 구상을 한 거는 처음에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노인과 전차를 그리고 싶어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네. 네. 이미지가 딱 좋네. 그리고 토리야마 아키라의 그 메카닉 디자인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유일무이하잖아. 그렇죠. 이것도 되게 독특하면서도 그럴싸했어. 너무 갖고 싶게 생겼어. 왜 이런 거 안 만드냐고. 프라모델 만들어줘. 이미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 만들어줘. 내가 찾아봤다고. 일본 가서 뒤져보시라고. 만들어줘. 아무튼 그렇고 강줄기가 이제 말랐는데 그거를 따라서 이제 가면은 목적지가 나오겠지. 네. 그리고 얘네들은 갑자기 비행기를 발견해요. 근데 비행기가 원래 없어야 돼.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그렇지. 국왕이 비행기를 금지했어. 근데 보니까 국왕군 마크가 있는 걸 보니 지만 몰래 운영을 하고 있어. 네. 독재자니까. 그러고 비행기도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맨 처음에. 아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비행기가 갑자기 이 전차한테 다가오는 거지. 왜 무슨 일이 분명히 탈취당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걸 알고 살피러 온 거야. 그런데 라오가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무전기가 안 들린다는 식으로 무마를 해서 넘어갔는데 이제 금세 들키지만 그치. 전차 빨리 도망가서 이제 숨는 거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동그란 그 형태의 비행기였던 이유는 그게 물탱크였다. 요걸 실어 날르는 거였지. 그리고 아마도 이 비행기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자기만 운영했던 거는 수원의 존재를 감추고 싶었던 거 그런 아닐까? 거죠.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 여기 있는 것도 사실은 국왕의 수원지를 경비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전차가 있어. 여기에 비행기가 있어. 뭐 이런 것도 다 납득이 가게. 그치. 그리고 뭐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주포를 날려가지고 물탱크 적중시키는 게 나오잖아. 네. 벨제부비 굉장히 세다. 탱크를 수직으로 세워서 격추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쵸. 왜냐면은 탱크 아무리 포를 들어도 하늘에 90도로 세울 수 없잖아. 그렇지. 네. 그냥 세운다. 재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국왕의 수원지가 근처에 있다라는 게 그 뭐 제우 대장군 이제 얘가 악이지 그 빌런인 거지. 노인인데 그 그쵸. 메카닉하고 거의 일체화된 인조인간 느낌 나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최근 SF에서는 이렇게 노인이 코에 빨대 꽂고 여기도 코에 이상한 빨대 탈 것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굉장히 선구적이었다. 근데 여기 프리저잖아. 프리저 이거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꼭 코에 빨대를 꽂고 이상한 탈 것에 타고 있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우 대장군이 이제 막 무전을 통해서 무전을 듣게 된 거지 이제 전차 안에서. 그래서 아 환상의 셈이라는 게 그냥 국왕의 수원인가 보다 이렇게 얘네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제우 대장군은 그 라오의 존재를 알게 돼서 이들한테 매스컴을 통해서 현상금을 걸어버려. 그리고 나서 뭐 얘네들은 아유 뭐 현상금 걸렸네 다 알게 됐잖아. 됐어 일단 자고 생각하자. 그러면서 잠자리 전에 막 얘기를 하지. 그래서 30년 전 얘기가 나와. 아 맞아. 시프가 막 되게 인간 되게 우스운 짓을 했더라 하면서 얘기해줬는데 아주 그게- 멍청한 짓을 했다. 네. 뭐냐면 어리석은 사건 베스트 10 안에 드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되게 잡지를 많이 보나 봐. 시프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국왕군이
피치인을 멸종시켰던 사건이다. 근데 밖으로 알려진 거는 얘네가 그 대량 학살 병기를 만들고 있어서 국왕군이 이걸 막았다. 그래서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시프가 얘기하기로는 사실 피치인이 만든 거는 병기가 아닌 물을 만드는 기계였다. 인류를 살리려고 한 거였는데 어. 그거를 국왕이 이제 독점하려고 그랬던 그쵸. 거였겠죠. 그리고 근데- 피치인 생긴 거 자체가 정말 너무 선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거 자체가. 그런 걸로 따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 그렇긴 한데. 내가 말했지 사바에서 유지태 나오는 거. 선하시는 분이. 평생을 종교에 투신한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나오잖아. 하지만 아니다. 코끼리도 싸 죽인다. 아니네. 여기서 이제 라오가 충격을 받고 사실 그 피치인을 전멸시킨 전차 부대를 지휘한 거는 자신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국왕한테 속아서 살인을 저질렀구나 그냥. 그래서 이때 이제 대폭발과 함께 그때 아군도 죽었어. 많이 죽었나 봐. 본인만은 뭐 살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도 죽고. 네. 뭐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고 군인도 죽고 뭐 이랬겠지. 피친 다 죽었다고 이제 알려졌고. 그래서 라오도 이제 죄책감 때문에 아마도 죽음을 가장해서 이제 잠적을 하고 그때 이제 시바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 라오 보안관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노인이 됐던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게 된 라오가 결국은 이 전차를 버리려고 처음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언론에 공표됐으니까 이 전차 타고 다니면 나 현상범이요 하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버리지 않아. 그 각오를 이제 부적을 붙입니다. 예, 여배우 이제 뭐 그런 브로마이드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좀 재밌었어. 그거. 부적 그 여배우 보고 되게 섹시한 여배우 있잖아. 그러니까 막 시프였나 걔가 너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밝히기는 뭐 이런 거지. 근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나중에 밝혀지는 게 자기 와이프라고. 여기서도 밝히나요? 원작에서 나와. 네, 원작 내용이. 좀 똑바로 보라고. 봤어 안 봤어? 섞였어. 봤어, 다 봤어. 네, 그래서 이 모험은 환상의 샘 찾기 플러스 국왕군에게 되갚기 위한 어떤 모험이 됐죠. 자, 그리고 재미있는 안타고니스트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약간 해프닝 정도로 등장하는데 스위머즈라는 악당들이 나와요. 빤스만 입고 다니는 애들. 수영하는 애들이니까 스위머즈겠지.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 다 초인이다. 그치. 눈 좋은 애가 눈을 크게 뜨고 스케치를 내서 라오의 얼굴을 그렸어. 너무 똑같이 그려놨어. 걔 능력이 두 개네. 눈도 좋고 그 손재주도 있네. 뭐 어쨌든. 네. 그리고 다리 빠른 애가 방송국에 이 스케치를 전달을 했어. 몽타주 전달을 하고 그래서 라오의 정체가 알려진 거야. 네. 그 천재 군인이자 그때 이미 죽었다고 알려진 시바 장군이다. 라는 사실이 이제 공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바도 맞불을 왜? 씨바 하면서. 막 불을 말리니까. 난 그럴 줄 알았는데 예상을. 시바도 맞불을 논다. 방송국에 연결을 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공표를 하지. 나는 지금 샘을 찾는 모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우 대장군한테도 협박을 해요. 나 이제 그날의 진상 다 알았다. 이렇게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쫓아오는 막 전차 부대랑 싸우는 이런 전차전이 벌어져요. 벨제부비 되게 눈이 좋고 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멀리서 가르쳐주지 전차의 위치를. 네. 그래서 태양을 등지고 있다가 그러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막 쏜다. 그치. 그래서 모든 전차에 뭐 포탑과 캐터필러만 명중을 시켜. 그러니까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냥 기동력만 상실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상대를 한 거지.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전차를 상대하기 벨제 또 먼 곳으로 막 하는데 텔레파시도 씁니다. 벨제 부분. 그치. 그래서 인간과는 처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라오랑 얘기를 하는데 너는 굉장히 투명도가 높아서 이 텔레파시가 가능하다. 뭐 착하다 뭐 그런 뜻인가? 그래서 처음 이 모험에 참가하기로 한 것도 사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한 거다라는 식으로 그럴 수 있네. 하나 더 덧붙였다. 사실 나중에 생각한 거 아닐까 이런 작가가 뭐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요리조리 피하면서 전투력만 뺏어서 그 머리 스타일 이상한 아래 장군이라는 애가 있었어. 네. 얘도 약간 신망받는 이런 군인이었는데 얘 이제 항복을 받아낸 거지. 그래서 설명을 해주지. 이제 시바가 그 마물들 얘네들 누구보다 믿을 만한 놈들이다. 힘도 엄청난데 아무도 해치지 않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 30년 전 진실을 막 시프가 말하려는 요런 찰나에 그 스위머즈에 굉장히 덩치 큰 애 하나 있지. 대포를 들고 다니는 애가 있어. 네. 얘가 포격을 해가지고 이제 무산이 됐지. 이 포격은 당연히 또 벨제부비 막아준다. 돌을 던져가지고. 네. 그리고 벨제부비 스위머즈랑 싸우는 게 나아요. 요 사이에 이제 시프한테 아래 장군 일행도 그날 진실을 듣는구나. 네, 그러네. 맞아요. 그게 네. 교차되는 것 같아요. 벨제부비 이제 하나하나 제압을 하는데 다리 빠른 애가 거의 플래시잖아.
얘를 막 줬다가 막 지쳤어. 너무 멀리 갔어. 그래서 모래 폭풍에 막 휘말리는 와중에 근처에 있는 무슨 동굴 같은 데 우연히 발견해서 맞아. 숨었는데 여기에 환상의 샘이 있더라. 그냥 완전 오아시스던데. 네. 근데 보니까 여기에 피치인이 살고 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전멸한 줄 알았던.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시바의 전차를 여기로 와라고 유도를 했고 다 보여줬잖아. 예. 그 아래에는 이제 국왕한테 진실을 또 이 사이에 또 더블 체크를 해요. 그날 그거 맞냐? 내가 들었는데. 아, 그거 뭐 국왕이 명령하셨다면서 이렇게 찌르니까 국왕이 아니야 그거 그 제우 대장군이 한 거야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뭐 다 알게 된 거잖아. 모든 이 선한 사람들이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됐고 이 피치인들이 모여 사는 환상의 샘이란데 여기 뭐 되게 그 물도 있어서 동식물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근데 결국 피치인들한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는 양보하자. 못 본 걸로 하자. 하고 덮어놓기로 합니다. 그 대신에 나중에 통조림이랑 옷 같은 건 갖다 주기로 했다. 물자를 우리가 전달해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 장군은 시바한테 국왕의 수원지 위치를 알려줍니다. 아 이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연출이. 난 혼잣말이요 하면서 거기 그거 있다면서 하면서 알려주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군들이 그 위치를 모를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알려준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뭐 직접적으로 말해준 거나 다름이 없지. 네. 자, 그렇게 해서 가 보니까 거기에는 거대한 댐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국왕은 그 비가 내리는 육지를 발견하고 이거를 아주 먼 옛날부터 숨겨온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를 못 운영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저 건너편은 그냥 평범한 그냥 다 그냥 일상 육지더라고. 그냥 물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댐을 막아가지고 거대한 수원을 혼자 독점하고 있었던 거. 그래서 비행기조차 못 띄우게 한 거는 뭐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뭐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라서 이렇게 되게 단순화되고 우화 정도로 이제 드러나긴 하지만 뭐 다르지 않다. 어떤 세계와 우리 현대 사회 어떤 나라와 다르지도 않다. 부자 감사해주자. 뭔 소리요? 대파?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독점을 하면 이윤이 난다라는 게 경제학적인 것들을 우화적으로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죠. 물은 너무 심하죠. 필수제를 독점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뭐 우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조금 더 생각해볼 거리를 많이 던지는 것 같기도 해. 사실 이 작품 자체가 만약에 한 권이 아니었고 되게 길어졌다면은 그쵸. 이런 느낌이 더 안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트리야마 아키라 그 특유의 그 느낌 있잖아. 이게 되게 동화적으로 보이고 마물들이 굉장히 착하고 되게 단순화된 어떤 인물들만 나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어떤 질감으로 다가오거든요. 굉장히 유일무이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게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면 진짜 강 기자 얘기들이 이런 느낌을 살리긴 힘들 것 같긴 하네요. 다른 작가라면은 조금 더 정교하고 그런 방식 모래돌이 뭐 이런 작품에서도 만약에 이런 주제를 같이 똑같이 다룰 수도 있다고 보거든. 세계관도 비슷하고 하지만 훨씬 더 잔혹한 세계로 그리겠지. 뭐 그런 방식과 또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 작품은 확실히 되게 소중한 작품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그 댐을 이제 마주하게 됐고 이 모든 진실 또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제우 대장군은 악마의 왕자 벨제부비 너랑 다니고 있었어? 하고 놀라는 거잖아. 그래서 끝판왕을 하나 투입을 합니다. 벌레 인간. 여기 한 마리잖아요. 애니메이션은 부대예요. 진짜? 엄청 싸워요. 그래서. 그럼 분량은 늘렸네. 그래서 벌레 인간이 나와 뭔가 이제 유전자 공학으로 제조한 듯한 전투에 특화된 듯한 그런 모습이지. 얘랑 벨제부비 싸우는데 밀린다. 근데 시프는 딱 보면서 무조건 신뢰를 하고 있어. 왕자님이 괜찮아요. 맨날 계속. 다른 사람들 되게 왕자님이 너무 착해서 얕보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마무리다 이런 설명이지. 결국은 초벨제붐 모드가 된다. 하면서 기 터뜨리고 막 이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막 이 정도 피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게 되게 멀리 피했잖아요. 이렇게까지 피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 거기까지 안 피했으면 죽을 뻔했어. 제우는 얘 안 되겠다 싶으니까 거의 뭐 재배맨이잖아. 이거 자폭하게 하고 데미지가 이제 한번 씩 들어가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제우의 마지막 한 수가 뭐냐면은 폭탄을 떨궈가지고 이제 전차를 터뜨리려고 해.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수직 방향이니까 또 어떻게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멀리서 아래 장군이 격추시켜서 제거를 한다. 그렇지. 아버지의 원수 뭐 이런 거였지. 옛날에 그 전차 부대가 전멸했을 때 아버지도 거기 있었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댐을 터뜨리기만 하면은
이 강물이 되살아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리 쏴도 잘 안 되지. 너무 튼튼하게 지어놔가지고 너무 근데- 두껍게. 누가 시공한 거야? 근데 어디선가 날라온 포탄에 드디어 댐이 터졌어. 이거 스위머지가 쏜 거야. 뭐 그런 거였지. 모두 힘을 합쳤다. 그래서 아래 장군이 이제 세상을 구한 존재가 여기 있었다 하고 누구누구 다 이제 알려. 그 마물들이 도왔다라는 사실도 알게 된 거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뻥을 하나 치는데 국왕이 전 재산 절반을 식량으로 나눠줄 것이다. 질렀다. 근데 사실 이런 정도면은 프랑스 대혁명처럼 효수를 하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스러운 거 아닐까? 어쨌든 국왕을 없앨 수는 없다. 또 그런 천황을 죽일 순 없잖아. 아. 이게 나는 전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 뭐 이런 정도로 천황이 아니, 반성할 근데- 수는 있어도 천황을 죽일 수는 없는 거야. 아니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빡칠 것 같거든요. 아 있는데 그러면 안 주고 있었어? 우리 다 이렇게 굶어 죽는데? 이러면서 막 화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좀 그래. 어쨌든 세계를 굉장히 안전하게 유지시키려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일본스럽긴 하네요. 아마 그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린 또 목 따는 거 좋아하지. 우리 또 죽창 들어야지. 우리 죽창의 민족이니까 우리는. 우리 가만히 안 있지. 우리 황하고 나가. 뭐 죽이진 않아도 끌어낼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랑 달라. 확실히 그거 온 거네요. 뭐 그런 느낌이고 이제 후일담으로 9일 후에 다시 그 마물들 아지트로 시바가 벨제부브를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피치인에게 줄 물자를 싣고 다시 여행을 떠나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네, 애니메이션 7화 초반이 여기까지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는 뭐 천사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뭐 그 세계는 뭐 다 나오는 곳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조삼면 선생님이 관여를 하신 건지 관여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하시지 하지 않았을까요? 않았을까요? 이거? 그냥 검수 정도인가? 네. 모르겠네. 최근 그 극장판 애니메이션도 이제 뭐 그런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잖아. 원피스도 이제 오더 H로가 손 관여를 놓고? 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관여. 하거든. 옛날에는 그냥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계관을 반영을 하고 뭐 캐릭터 디자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긴밀히 협력을 해서 만드는 게 있는데 요것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까? 그러면 정말 유작인 거잖아. 그런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뭐 아예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스토리를 처음부터 다 짰을까? 이런 의심은 좀 있고 그러니까요. 의심이라기보다 의구심은 있어서 그냥 뭐 계속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좀 가져볼 만하죠. 그렇죠. 네. 재미난 또 세계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한 권으로 사실 깔끔하게 끝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 게임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아. 약간 MMO스럽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게 세계관이 재밌으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겠지. 뭐 물자도 구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뭐 하고 상상력으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게 많네. 그럼 뭐 재밌는 거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 그러게요. 드래곤 퀘스트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뭘 또 비춰버리기까지. 아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거야. 그 12였나 13이었나 그거를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캐릭터 디자인 당연히 좋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여러모로 이거 어렸을 때 가장 처음 본 일본 만화라고 하면 누구나 드래곤볼이 아니었을까? 우리 세대라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쵸. 그 문방구에서 500원짜리 뭐 그 드라곤의 비밀 뭐 이런 거 그치. 알랑달랑 나오고 뭐 있었잖아. 전 모르겠어요. 몰라? 전 그치, 몰라요. 알랑달랑. 베지터랑 네포 이름이 알랑달랑 뭐 이런 그치. 것도 있구만. 하여튼 별거 많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 처음 충격을 받았고 지금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뭔가 좀 야릇하게 야한 장면도 많이 있었어. 부르마. 뭐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뭐 이렇게 가려놨지? 그 궁금증. 뭐야? 아무튼 그런 대작가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 어떤 몇 명을 꼽으라면 빠질 수 없는 그런 작가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가셔서 너무나 아쉽다. 네. 이렇게 동화적인 느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래서 샌드랜드 애니메이션이 완결이 되면 그 후편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고 네. 나아가서 드래곤볼이나 닥터 슬럼프 같은 작품도 우리가 한번 기획 삼아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긴 하지만. 그렇죠. 뭐 일주기 때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네. 오랜만에 좋아하는 작품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 책을 샀을 때도 굉장히 기뻤거든. 이 완전판을 구했을 때. 이거 한 줄평 해야지. 저도 덕분에 재밌게 오랜만에 만화책 참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도리야마 아키라에 대한 향수를 잠시 잊을 수 있는 오아시스. 향수를 왜 잊어요?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이 아니에요? 향수를 잊으면 안 되지.
죽음을 잊을 아니 왜냐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잠시 잊을 수 있다. 향수가 무슨 자, 다시 뜻인지 몰라? 부재. 도리야마 아키라의 부재를 잠시 잊을 수 있는 오아시스. 향수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와 향수 사전을 좀 끼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도 할게요. 토리야마 아키라만의 정수를 한 권에 담아내다. 네. 가장 동화적이어서 풍자적인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뭐라는 거야? 아무튼 마침표요, 향수하다. 쉼표요. 향수. 아니 뭔가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까 하다가 그래 여기까지만 해도 네. 뭐 이 작품도 같이 한번 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정말 동화적인 면, 우화적인 면이 있는데 그 점이 이 작품의 정말 뛰어난 점이고 그리고 작화가 굉장히 훌륭하다. 맞아요. 사실 원래 토리야마 아키라는 그 스크린 톤을 잘 사용을 하지 않잖아. 드래곤볼에서도 후반부로 갈수록 거의 없어지죠. 초 사이아이 머리 먹칠하기 싫어가지고 나중에 그거 금발로 이제 바꿨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고. 아, 진짜요? 네. 그거 진실일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이 샌드랜드에는 스크린 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림이 훨씬 더 정교해.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라도 이 작품을 정말 소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이거 할 때 연재 안 쫓겼나 보다. 그랬나 봐요. 되게 정교한 장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온 또 화집이 옛날 게 있어서 오랜만에 또 막 찾아보고 했거든요. 네. 그 안에 이제 드래곤 퀘스트 몬스터 디자인 완전 초창기 게 다 실려 있더라고. 그런 것도 보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은 디자이너로서도 너무 뛰어났다 이런 생각 다시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여러 의미를 담아서 돌아가셨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 마음속에. 네. 네. 자 이렇게 샌드랜드 편 마치겠습니다. 자 네. 다음 편 예고할게요. 네. 다음 520화부터는 화제의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3채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왕 돌파 A 플랫. A 플랫.